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단순히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도 외국인 노동자 들어와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그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좋지 않은 인식도 갖고 있는 것 같고 편견도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시민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내가 기여를 했다. 그 이슈 발생에 나도 책임자라는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국제적인 이슈가 있으면 나는 절대 기여 안 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제적인 이슈지만 이 이슈에는 내가 기여했다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문제 해결에 자그마하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앞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을 찾는 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근 들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올해로 4년째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박재현 씨도 그중 하나. 이달 말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는 박재현 씨는 지난 2002년 유엔 난민 고등 판문관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 난민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일의 뜻을 둔 건 아니었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탈북자를 위한 NGO 활동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난민 보호 관심을 두게 됐다. 국제적인 난민기구의 필요성도 그때 알게 됐다. There are approximately 6,500 staff members working for UNHCR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approximately 250 offices in as many as 116 countries. We cover every single continent. And among these 6,500, the number of Koreans is actually very, very limited, unfortunately. We have 2 Korean staff members in Seoul, and I think 4 plus you working in outside of Korea in international positions. Why there are so few? Well, I think that Korea is coming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bit late, so to say.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숫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국제 관심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특히나 좀 그랬고, 그래도 요즘은 그나마 그런 해외로 나가서 봉사를 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갖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회사에 들어가는 것, 고시를 공부하는 것, 아니면은 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더 하는 것,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선택의 폭이 적었던 것 같아요. 우간다로 가는 짐을 싸기까지 재현 씨는 혼자 이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외로웠던 그 길에 하나둘 동행이 늘기 시작했다. 국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들의 도전은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다름없다. 세계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누구보다 앞서 깨닫고 있다. 거기는 홍보 난민들. 지금은 사회의 모든 섹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외국과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매 결연을 맺은 초등학교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을 수도 있고,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연수를 유럽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회의 모든 부문이 외국과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과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세계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재현 씨는 요즘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다. 당장의 목적지는 아프리카 우간다지만 아랍어 공부는 미래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언어는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못지않게 상대를 대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배웠다.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를 가진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소통 능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는 그 문화 차이에 대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 다른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문명의 충돌이니 무슨 뭐 표준화니 하는 게 단지 그런 데 나오는 건데,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화다원주의 쪽에서 저희가 보는 거죠.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이곳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작년에는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아일랜드에 대해 알아보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Okay, question number 1. Right, true or false? Ireland is an island. 아일랜드는 섬이다. Ireland is an island.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다.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센터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곳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미지센터. 낯선 미지의 문화와 소통하고 이해함으로써 차별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뜻이다. 미지센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두려움은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흔히 얘기하는 세계 교육이나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문화 간 훈련, 인터컬